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이 부동산 강남과 강북 시장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강남과 강북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요. 또 가격적인 면, 뭐 정주 여건, 그다음에 일자리 여건, 뭐 직주 근접이죠. 또 이제 교육 환경도 뭐 강북구에도 좋은 지역이 있고요.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좋은 지역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곧 부동산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5년간 가격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강북과 강남의 상승률은 엄연하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강남 대비 자, 강북도 상당히 올라오긴 했지만, 일단 강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강북은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강북이 조금 올라오다가, 지금 최근에 이 굉장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강남에 그 주택거래 시장이 좀 위축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하락을 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그 강남권에 있는 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저가로 나왔던, 좀 급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좀 일시적으로 거래된 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 거래가 되면서 일단 그 집주인들이, 저거 봐라. 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또 매수세가 붙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점차적으로 내려오던 호가가 이 네이버 그 부동산을 보게 되면 호가가 다시 그러니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사라든가 전문가분들이 일단 나와가지고 뭐 강남의 집값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규제라는 게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재차 상승하기 어려운 강남 주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그 종부세에 대한 기대감, 자,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자, 이 살아있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내년, 내후년 뭐 이게 없어진 규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까지 자, 이 좀 강남권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는 서울의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주택자다. 자, 그러면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매도자 입장에서 시간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뭐 이렇게 강남의 집값이 조금 거래가 됐다. 또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완화가 됐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화된 건 아니고요. 이 강력한 규제가 일부 자, 이 뒤에 내년으로 좀 연장이 됐고 살아있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대비 뭐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률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적게는 2배 이상 상승률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러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무리감이 없어 보여요. 다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값이 2억 빠졌다, 3억 빠졌다. 자, 여러분들 강북에 있는 3억짜리, 4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 뭐 2억, 3억 뭐 이렇게 빠질 것 같으세요? 또는 이제 비규제 지역에 있는 뭐 주택 아파트들 지금 뭐 3억짜리 전후도 많고요. 6억 원 이하의 주택 시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이라는 지역, 특히 강남권에 있는 고가 주택보다는 일단 대출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규제 면에서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강남에 있는 주택과 비교하면서 우리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질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개발,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망, 특히 철도망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일자리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굉장히 그 지역은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좀 잘 찾아봐야 된다라고 제가 이 주택을 마련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개별적인 상담들도 많이 그렇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서울의 이 주요 시장은 거래량도 급감을 했고요. 사실 지금 호가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자, 이 종부세가 내년으로 이제 그 세금에 대한 악재 부분이 자, 이연은 됐지만 그로 인해서 좀 거래는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후속적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실거래를 자꾸 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멈췄다라는 건 뭐예요? 재차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좀 시장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강북에 있는 주택, 강남의 주택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주택이 뭐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9억 원 이하, 특히 6억 원 이하, 자, 이 강북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강남에 있는 주택처럼 뭐 10억, 뭐 15억 이렇게 올라간 지역들이 아니에요. 물론
강북에도 뭐 마영성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많이 올라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북 3구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갭 투자의 성지일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예, 대부분 이렇게 추가적으로 투자형 주택으로 이렇게 매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거기에 이제 실수요자들 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는 집값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지금 팔아야 되는 타이밍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이제 강남에 있는 주택 가격이 좀 이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걸 팔아야 되는지 이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팔고서요, 세금 내고, 자, 갈 데가 없습니다. 예, 갈 데가 없다라는 거. 세금 내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물건 꽉 붙이고 있으시면 좋고요. 특히나 6억 원 전후, 특히 6억 이하 시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실수요자가 뭐 15억 원 이상의 주택보다는 당연히 거래량도 실리게 되면 그쪽이 더 많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가주택 시장 지금 대부분 언론에서 나오고, 또 이제 강남의 주택 시장이 상징적인 부분을 갖고는 있지만 예전과는 완전 다른 가격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이득이고 어떤 게 실익이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이걸 정보력을 좀 구분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볼 지역은 강북 3구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지역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분들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또 예전에도 그런 지역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좋아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으로 그렇게 올라오긴 했다고 하지만, 예, 서울의 뭐 주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수요자라면, 예, 지금 당장 어디로 이걸 팔고서 매매를 하고서 넘어갈까? 근데 제가 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갈 데가 없을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걸 갖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자산을 불리는데 좀 더,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뉴스를 한번 보고, 예,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뉴스들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냥 강북 아파트 뭐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개 뉴스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느냐? 자, 급매물 소진된 서울 아파트 시장, 추경 매수는 잠잠하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들이 그 4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3월달, 4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가격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영혼까지 끌어다가 뭐 매입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주택을 갈아타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다. 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주택시장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원인은, 자, 1216 대책부터 해가지고, 예, 강력한 대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났고,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가속도가 좀 붙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올해 적용되기보다는 이제 내년으로 좀 미뤄진 감이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사라진 악재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라진 악재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아있는 악재예요. 오히려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매수자보다는 매도자 입장에서 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이런 고가주택 갖고 있고요. 서울 어느 지역이든 그 투기 지역, 예, 투기가 뭐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랬을 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다주택자, 예, 300% 세부담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세금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매도자 입장에서 내년까지 세금이 유예됐다라는 걸, 그러니까 좀 이 법률안이 이제 내년까지 이제 그 연장이 돼서 뭐 내년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으로 미뤄진 악재, 자,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라진 악재처럼 얘기하는 언론의 말들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3월까지, 예, 하락세를 이어졌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 그래서 이제
회복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절세 차원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며 상승 반전됐다. 왜? 저가에 있는 물건들 나가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 물건 다시 걷어들인 거죠. 이거 봐라. 가격도 오르네. 또 싸게 내가 싸게 팔 수는 없지. 그러면서 이제 물건들을 좀 호가들을 또 올리면서 내놓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있었냐? 거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가 거의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대부분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 그래서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그 다음에 레이크 팰리스라든가 잠실 엘스, 자,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호가는 물론 실거래가가 최근 오르면서 반등 분위기가 있다, 막 이런 뉴스들은 이제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자, 그런 뉴스 여러분들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1216 대책 다음에 거래량도 줄고 호가도 떨어지던 주택, 최근에 송파구의 뭐 재건축 잠실주공 5단지 약간 반등했고요. 자, 그래서 17억 9,425만원까지 실거래가 됐던 이 잠실주공 5단지 76제곱미터가 잠깐 또 18억 6,500만원까지 반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고요. 또 이제 잠실 S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9억 9천만원의 실거래가가 됐지만, 3월달과 4월달에 17억 9,500만원까지 또 18억까지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2억 원 가까지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다음에 후속 거래가 대량으로 일어나거나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봤었는데, 역시나 거래량이 붙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거래가도 계속 점차적으로 막 20억, 21억, 22억, 23억, 24억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반등은 반등 아닌 반등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규제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상승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KB 자료를 보게 되면 강남권은 급매물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추가 하락을 기대했던 대기 수요가 매수 결정으로 전환됐고, 강남구는 종부세 부담 완화 기대감에 기존 출회되었던 물건들을, 급매물들을 걷어들였고, 평형 갈아타기 수요도 조금씩 증가하면서 5월 초 저가 급매물이 여러 건 거래됐다. 여러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건. 수십 건, 수백 건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세계 경제 악화로 매매 거래는 여전히 부진하대요. 자, 그러면서 강북권의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은 전세 안고 매수하려는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꾸준한 데 비해서 매도인은 매도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치 않아서 걷어들이고 있고 매물이 부족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유튜브 보시면 알 거예요. 자, 6억 원 전후, 그러니까 6억 원 이하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전에 이제 강북권에 있는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이거 팔고 갈 데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특히나 이제 투자 수요로 들어왔던 분들은 이 양도세를 내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 양도세 내고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그 주택, 그 아파트 정도의 가치 있는 물건을 다시 매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제가 좀 설명도 드렸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 특히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철도 역세권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매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 가격 상승률도 여전히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거래가 정말 많이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잠깐 어떤 지역들을 좀 살펴볼 거냐면,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강북구, 그 중에서도 이쪽 지역 라인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을 많이 물어보시냐면, 이 노원역 7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이 주공 시리즈를 있잖아요. 상계주공, 주공 시리즈.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 창동역이 있어요. 창동역 주변으로 한 창동 주공 시리즈를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쪽 지역에 굉장히 이 이전 적지, 그래서 이제 이전 적지를 통해서 개발 계획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에 또 철도 노선이 많이 생기면서 강남의 접근성, 그 다음에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 사실 이쪽 지역이 굉장히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으로 분명히 바뀌는 건 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왼쪽으로 보게 되면 상계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 상계 뉴타운이고요. 이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계동 굉장히 입지가 좀 안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매매를 하고 이쪽 쪽으로 넘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사실 이쪽 상계 뉴타운도 가격이 많이 올라온 시점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물건들, 지금 이쪽에 있는 물건들, 예, 매매를 해가지고 세금 내고 투자 수요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쪽 상계 뉴타운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관리처분 인가의 구역들 별로 없고요. 그렇지만 프리미엄, 예상 프리미엄이 정말 많이 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상계 뉴타운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 주변으로 보면 뭐 GTX 노선 계획도 있고요. 또 이제 이 1호선도 기존에 있고요. 그리고 4호선도 지나가고 있고 또 이제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 자 7호선 7호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노원역의 근처에 이 상계 주공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자, 한정거장만 가게 되면 앞으로 GTX 신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요. 1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4호선은 뭐 같이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주변의 지역 가치에 대해서 지금 뭔가 많이 올랐다. 또 그리고 이걸 매매하고 어디론가 가고 싶다. 근데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만한 위치와 앞으로 지금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 이쪽 지역을 너무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급해 생각하시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좀 저평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 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 실수요자들이 또 가장 강력하게 진입할 수 있는 서울, 자,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일단 교통편에 대한 개발 기대가 자, 그리고 또 이쪽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일대가 구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내 집 마련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 투자 수요로 또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해당 지역 매매하기보다는 좀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남에 집값하고 이쪽 지역하고 같은 서울이라는 규제로 묶여 있지만 가격대가 워낙에 틀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매입하는 문턱 자체가 굉장히 강남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러면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웬만해서는 갈 데가 없고 사실 플랜 계획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실수요 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거주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보게 되면 자, 광역 중심 1개소가 있고요. 지역 중심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시 생활계획권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서울시 생활계획권 보게 되면 창동하고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그 광역 중심이에요. 광역 중심. 그러니까 광역 중심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산 많지 않잖아요. 여기 살고 계신 분들. 꽉 붙들어 매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강남에 있는 집값이 뭐 3억 4억 떨어졌다. 여기 보통 6억 원 이하의 주택시장들 많거든요. 똑같이 3억 4억 떨어지질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쪽 일대의 주택 가격이 3억 4억씩 막 올라가고 막 치고 올라갔던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바도 아니고 실수요자 전세든 뭐 매매든 이 6억 원 전후에 있는 시장들이 가장 활발하고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문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이쪽에 실거주를 하시는데 걱정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차후에 차량기지 이전 후 뭐 지식형 R&D, 뭐 특화산업단지, 그래서 집적지로 이제 조성할 계획도 있고, 또 이제 KTX 동북부 연장선, 그 다음에 GTX 노선, 그래서 이제 복합 환승센터도 이제 창동역 일대에 이제 설립하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지켜보고, 호재를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갈만한 데가 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드릴 거예요. 근데 갈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게 되면
택지 개발지구의 아파트 단지 노후와 관리 방안에 대한 마련. 그래서 이쪽 창동이라든가 상계동 일대에는 주공 아파트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관리 방안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창동 택지 개발지구 지구 단위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택지 개발 사업 완료 후 지구 단위 계획이 미수립된 창동 택지 개발지구에 대한 계획 수립의 체계적인 주거지 관리가 이제 도모될 거고요. 자, 규제 완화라든가 또는 이제 다양한 인센티브 등 자율적 환경 개선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다. 규제라는 게 뭐 다른 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아파트를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신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좀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찾아보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 시기 도래에 따른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자, 그래서 주민 생활 패턴, 자, 공간적 여건 변화 등 고려한 주거지 관리 방안 마련하겠고, 자, 민관 전문가 협의체 구축해서 그 협력적인 계획 수립을 하겠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울시 생활계획권을 보게 되면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서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는 좀 고심하고 있는 게 그 강북구라든가 또는 이제 도봉구, 도봉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게 서울시 생활계획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용적률이 좀 어설프면서 쓰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쓴 것 같기도 한 이런 아파트 참 고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 고심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변에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특히나 역세권에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라면 구축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갖고 가시는 게 좀 여러분들 그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좀 이롭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자, 요쪽 이제 4호선 진접선이라는 게 이제 연장이 되죠. 그래서 진접선이 쭉 돼서 별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왕숙 삼지구도 이제 그 상기신도시도 들어가고 이제 진접이라는 지역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릉 수목원 뭐 이런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진접선인데요. 지금 이쪽 라인으로 보게 되면 뭐 상계 그 노원역 일대라든가 또는 창동 일대. 그래서 이쪽이 서울하고 더 가깝고요. 또 이쪽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개발 사업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한 건 이쪽이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의 주택 가격이 아니고요. 일단 신축으로서의 아파트 가격을 분명히 뿜어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신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남아있고, 근데 그에 반해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급등한 면도 분명히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예전에는 이쪽 지역도 상계뉴타운도 추천도 많이 드렸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추천 별로 안 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저쪽에 이제 재개발 지역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사업속도 따지지 않고, 자, 매매 예상 프리미엄도 따지지 않고, 자, 매수했다가는 여러분들께서 큰 좀 기다림과, 그 다음에 그 기다림이라는 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시간적인 면, 자금적인 면을 내가 넣었을 때 돌아오는 그 투자형으로 봤을 때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뒷라인이잖아요, 이쪽이. 그러면 이 뒷라인인데 이 앞쪽에 있는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래됐고 아직 변화감은 없지만 일단 교통의 요지로서 요람으로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입지적 가치가 더 상승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래된 아파트들, 그리고 용적률이 조금 괜찮은 것도 있어 보이고요. 좀 용적률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또 리모델링 이슈도 있는데, 또 이제 또 용적률이 좋아지고 또 교통편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사업성이라는 게 입지적 가치가 좋아지면 사업성이라는 것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그대로 물건을 갖고 자 거주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배우지가 생긴다라는 것 자체는요. 배우지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 자체는요. 또 4호선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쪽 뒤쪽 라인들도 가격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올라간다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가치는 재차 똑같이 조금 더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들어와도
예, 이 사람이라는 건 점점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런 성질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지금 그리고 실수요자가 그 왔다 갔다 하기 문턱이, 예, 왔다 갔다 하기 좀 용이한, 자, 그런 지역으로서요, 좀 여러분들께서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서울 지역에 여길 매도하고 갈 만한 지역 없습니다. 이 정도에 대한 개발 계획 있는 곳, 여길 매도해서 갈 만한 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고요. 자, 하여튼간 여러분들, 자산이라는 거 이동하실 때요. 그냥, 내게 안 좋아 보이고 다른 것만 자꾸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역에서 그리고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좀 여러분들께서 다른 지역에 꼭 뭐 이주를 해야 되겠다, 또는 직장상 뭐 직주 근접상 뭐 학군 문제상 아이 교육 문제상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쪽의 가치에 대해서 하여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예, 오늘 한번 답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하여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영혼 있는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구독하기 꼭 여러분들께서, 예, 눌러주시면, 예,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